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어디 쪽이야? 필수에도 2번까지 했었죠. 그쵸? 이제 3번을 할 차례인데 필수 한번 볼게. 집합의 연산을 이용해서 미지수 구하기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앞에서 했던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응용시킨 거야. 왜? 집합의 연산을 또 통해서 새로운 걸 좀 배웠으니까 추가된 거라고요. A 집합은 2, 3, 5하고 A제곱 빼기 5라는 4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B 집합은 이렇게 3개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A 빼기 B가 5만 있을 때 상수 A를 구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벤다님의 오시면 생각해보자. A 빼기 B가 뭐였을까? 차례파에 A 빼기 B는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뺀 나머지 요만큼이 A 빼기 B였지. 그치? 즉 A의 원소들 중에서 B랑 중복되면 치우고 A만 가지고 있는 걸 찾는 거잖아. 맞네? 그럼 보세요. A 빼기 B를 했더니 원소가 5만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분명히 A는 2, 3, 5하고 니까지 총 4개가 있는데 B를 뺐더니 5만 남았어. 5만 남았다고요. 그럼 나머지 2, 3 그리고 A제곱 빼기 5는 빠진 거잖아. 왜 빠졌어? B에도 그것들이 있으니까 빼진 거지. A 빼기 B는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뺀 거니까 여기서 빠져있는 원소들은 B랑 겹쳤기 때문에 빠지는 거고요. 그 말은 B도 뭘 가지고 있다? 2와 3과 A제곱 빼기 5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겠죠. 맞니? 그럼 가만 보니까 어때? 오이씨 B에는 4밖에 안 보이니까 2하고 3이 있어야 되는? 누가 2하고 3이야? 둘 중 하나가 2가 되고 누가 하나 3이 되겠죠. 얘가 2면은 얘가 3이 되든가. 그럼 A가 얼마 되더니? A가 3이면 맞네, 그치? 얘가 3이면 얘가 2가 돼야 되는데 얘가 3이 되려면 A는 4가 되고 괜찮네? 둘 중에 어느 거냐 이거야. 다시 한번 보자. 다시 A 빼기 B가 5만 남는 얘기는 A에서 5 뺀 나머지 원소들은 B에도 있기 때문에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B도 2와 3과 A제곱 빼기 5를 가져야 되는 건데 일단 A제곱 빼기 5를 얼마인지 모르니까 놔두고요. 2와 3은 분명히 알고 있잖아. B도 2와 3을 가져야 돼. 얘는 3이니까 얘 아니면 얘가 2, 하나는 4가 돼야 되지. 2, 3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A-1이 2고 6 빼기 A가 3이 되려면 A는 얼마가 돼야 되니? 3이 되면 되겠죠. 두 번째는 A-1이 3이고 6 빼기 A가 2일 수도 있잖아. 그럼 A는 4가 되는 얘기지. 둘 중에 하나 됐네? 그럼 확인해야 돼. 아직 우리 확인 안 했는 거냐? 얘 있지. 얘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A가 3이면 보세요. A제곱 빼기 5는 얼마가 되냐? 4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4가 되는 거야. A가 3이 되면. 아, 그러니까 B에도 4가 있으니까 빼는 순간에 4도 사라진 게 맞네. 그러니까 5만 남겠네. 맞지? 괜찮은 거야. 그런데 A가 4라면 A제곱 빼기 5는 얼마 되는 거야? 11 되겠지. 여기 1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11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만약에 A에서 B를 뺐다면 5 말고도 뭐도 남았어야 되는 거야? 11도 남아있어야 되는 거겠지. 근데 5가 간담됐으니까 이거 된다 안 된다? 11 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는 거는 뭐다? 3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괜찮니? 그러니까 두 집합의 원소들을 비교하는 문제인데 그 비교하는 조건이 차집합을 통해서 주어진 거야. 됐지? 이거 벤다이를 나타내서 우리가 좀 되게 힘들지? 왜냐면 원소들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누가 겹치고 누가 겹치는지 정확하게 판단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차집합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판단해 본 거야. 한 번 더 볼까? (3-1번) 한 번 더 보자. A는 -3, 0, 2, 그 다음에 2A 빼기 B 원소 4개가 있고요. B는 -3, 6, A 빼기 2B 원소 3개가 있어. 근데 A에서 B를 뺐더니 2만 남는데
그럼 나머지 니들은 어때? 사라진 거지. 왜? B에도 똑같은 게 있어서 빠진 거라고요. 그 말은 B도 누굴 가져야 돼? 얘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R3은 있네. 그치? 0이 안 보이잖아. 그럼 누가 있는데 돼? 네가 얘기할 수밖에 없네. 됐지? 그 다음에 얘도 누군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얘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6이 돼야 되지. 얘도 분명히 빠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에 해당되는 게 여기 있어야 돼. 근데 마삼이고 이렇게. 0은 얘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결국 네가 6이 되면서 3개가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2a-b가 6이 되는 거고 a 빼기 2b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연립해서 풀어주면 AB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겠지. 이런 얘기. 괜찮지?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돼. 한 번 더 볼까? 밑에 3-3번 봐요.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가 1, 2, 4, 5, 6이야. 자, 합집합이 뭐였어 아까? A에 있는 것과 B에 있는 것들을 다 모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 원소들은 여기 아니면 여기서 발견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가만 보니까 어때? 2는 양쪽에 다 있는데 1은 여기 있지. 1은 여기서 나온 거고요. 2는 양쪽에 다 있으니까 괜찮고요. 4는 여기 있으니까 됐고요. 5는 여기 있으니까 됐고요. 아, 6이 없네. 그치? 그럼 6이 여기서 오든지 여기서 오든지 하나잖아. 그럼 여기서 6이 오려면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서 6이 나왔다는 얘기는 A가 6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A가 6이면 이게 얼마 되니? 7 되지? 그럼 B에 7이 있으니까 여기 합집합에 7이 들어있어야 돼? 안 들어있어야 돼?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안 되네. 7이 없으니까. 아, 그럼 누가 6이 여기서 온 거야. 6이 여기서 온 거니까 A가 얼마 되는 거니? 5란 얘기지. 아, 그럼 여기가 5가 되니까 5는 어차피 겹치니까 상관없는 거네. 그래서 A는 얼마다? 5다. 이렇게 따져주시는 거예요. 그치?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4번 보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집합의 연산과 포함 관계야. 자, 이쪽 편 살짝 지울게요. 괜찮죠? 역시 집합이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외워줘야 될 것들은 외우고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착각하지 마. 수학은 이해하는 과목 맞습니다. 근데 100% 이해냐? 아니야. 암기할 건 암기는 해주셔야지 우리가 시험을 볼 수 있고요.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 알겠어? 자, 지금 배우는 내용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보세요. 자, 전체표 U가 있고요. 거기 안에 A가 있고요. 거기 안에 뭐가 있다? B가 들어있어. 이걸 어떻게 하냐? 아, B는 A에 포함된다는 뜻이잖아. A는 B를 포함하고 B는 A에 포함된다. B는 A의 부분 집합이다. 자, 이거랑 같은 표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 자, 보세요. A가 B를 포함하고 B가 A 안에 들어있으면 첫 번째 A와 B의 교집합이 뭐가 되겠어? 둘의 교집합은 뭐가 되니? B가 되겠죠. A와 B의 합집합은 뭐가 되겠어? 둘을 합치면 결국 큰 A가 되겠죠. 세 번째, B에서 A를 빼면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어.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은 다 빠져남는 게 있어 없어? 없죠. 겹치는 걸 빼야 되는데 B에서 A를 빼면은 B를 다 가지고 있잖아. 얘가 다 빠지는 거야. 뭐 되는 거야? 공집합이 되겠죠.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포함관계. 자, A, B를 봤을 때는 B가 더 크지, B가 작고 A가 더 크지. 근데 여집합을 보면 A 바깥쪽보다 B 바깥쪽이 어때? 더 크지. 작은 놈의 바깥쪽이 더 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집합끼리 비교할 때는 작은 B의 여집합이 더 커서 A의 여집합을 포함할 거라고 해. 즉, 어떤 포함관계에서 여집합을 차면 어때?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 그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죠. 마지막으로
A와 A 안쪽과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B의 바깥쪽을 합치면 뭐가 되겠어? A 안쪽과 B의 바깥쪽을 합치면 전체 꽉 차네 안 되니? 전부 다 친해지지? 뭐가 된다? 합치면 전체가 된다. 자 여기 있는 5가지 표현이 바로 뭐야? B가 A에 포함된다를 나타내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만 주면 좋겠지만 이거 대신에 이런 표현들을 준다고요. 이걸 받았을 때 우리는 아하 B가 A에 포함되어 있구나. 벤더를 그릴 때 B를 A 안에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시 이렇게 주고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면은 누구나 다 하지.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림 보면서 생긴 요구하는 건 그 이상이라고요. 이런 표현들이 그냥 툭 나왔을 때 우리는 아 그거 B가 A에 포함되구나 바로 낼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의미 알겠어요? 그러려면 먼저 그려보면서 직접 이게 맞는지 이해하는 게 먼저고요. 그걸 넘어서 더 익숙하게 여러 번 써보고요. 여러 번 눈으로 보시면서 정리하셔야 된다. 자 어떤 느낌이냐 보세요. 우리가 교집합은 두 집합의 공통분을 찾는 거니까 좀 작아진 느낌이 집합이 작아지잖아. 합집합은 어때? 두 집합을 다 모으기 때문에 어때? 이전보다 더 커진 느낌이지. 그래. 그럼 봐봐. 둘 중에서 둘의 교집합을 구해두면 작아지겠지. 누가 작아? 안에 있는 네가 작겠지. 그럼 B가 나온 거야. B가 나왔다는 얘기는 B가 A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겠지. 합집합은 두 집합을 다 포함해서 커지는 거라고요. 큰 걸 찾았더니 그게 A가 된대. 그럼 A가 뭐를 포함하고 있다? B를 포함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 봐봐. 둘을 뺐더니 공집합이야. 큰 데서 작은 걸 빼야지 공집합이 되니 작은 데서 큰 걸 빼야지 공집합이 되니 작은 데서 큰 걸 뺐을 때 공집합이 되겠지. 그러니까 누가 정한 거야? 네가 안에 포함되어 있고 네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여집합을 떼면은 부동의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뀌니까 아 지우면은 이렇게 되니까 B가 A에 포함되겠다. 얘는 이제 조금 힘들어. 그렇지만 봐봐. 작은 거의 안쪽과 큰 거의 바깥쪽이 아니라 큰 거의 안쪽과 작은 거의 바깥쪽을 해야지 빈틈이 안 생기지. 작은 거의 안쪽과 큰 거의 바깥쪽은 여기 빈틈이 생기니까 전체가 안 되잖아. 그지? 큰 놈의 안쪽과 작은 놈의 바깥쪽을 합쳤을 때 빈틈 없이 전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게 작은 거야? B가 작은 거겠죠. B가 이게 포함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건데 결국 너네가 익숙하게 만들면 너네가 할 일이야. 됐습니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챙겨도 봐봐요. 앞쪽에도 나와있지만 30쪽에 옆에 왼쪽에 공략 포인트 해가지고 따로 조그맣게 적혀있어 안 적혀있어? 적혀있죠 이번에. 다 해야 된다는 얘기야. 봐봐. 지금 필수에처럼 문제가 나오면 B가 A에 포함될 때 옳은 것을 골라라 그러면 그림 딱 그렇게 그려놓고요. 이거 보면서 1번 맞는지 보고 2번 맞는지 보고 하면서 다 찾아낼 거야. 못 찾아내면 이거 없지. 그치? 선생님이 이거 푸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밑에 봐봐. 예제 1번, 유제 1번. 얘를 만족할 때야. 그럼 아까 이런 식이야. 이런 게 나온다니까, 이런 식으로. 아, 여집합끼리 포함관계이기 때문에 여집합을 떼면 어떻게 되겠니?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뀌었는데 이 말은 B가 A를 포함한다.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구나. 왜? 이거 확인하고 말해야겠어. 그래. 잘했어. 이거지? 오케이. 그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 옳지 않은 것이 옳은 게 돼 있지. 그럼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된다? 펜더는 그래서 판단하시고요. A 안에 B가 바깥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A와 B의 합집합 뭐가 된다 그랬어? 합집합은 큰 놈이 B가 되는 거죠. B 빼기 B니까 공집합 되는 거 맞네 이것도. 그다음 이건 뭐야? 작은 거의 바깥쪽과 큰 거의 안쪽을 합치면 전체 집합 되는 거 맞죠? 작은 A의 바깥쪽 여집합 바깥쪽과 B의 안쪽 합치면 빈 공간 없이 전체 집합 꽉 차지. 오케이? 그 다음에 네 번째 A와 B의 교집합은 작아 있는 A가 되겠다. 작은 A. 맞는 거네. A의 여집합에서 B의 여집합을 빼면 공집합 됩니까? 아니잖아. A의 여집합이 더 크잖아. B의 여집합보다. 큰 데서 작은 뺐는데 어떻게 공집합이 되니? 남겠지 뭔가가. 그치? 따라서 틀린 거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금 여기까지 포함해서 총 6개가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 뭘 하나를 던져도 나머지 5개가 줄줄 나오도록 하셔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집합이 뭐라냐? 공집합이라고 했지? 벤 다이그램은 어떤다 둘이 겹치는 게 없다고 했어요. 잠시만. 얘 가지고도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지. 그럼 봐봐. 서로 서면 A 빼기 B하면 얼마 되니? 저 겹치는 게 없는데 뭘 빼? A 그대로 되겠지. B 빼기 A도 B가 되겠죠. 맞지?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이거 중요하지? 자, A는 포함이 돼. 어디에? B의 여집합. 봐봐, 서로 소니까 B의 여집합이 얼마 되니? 이 바깥쪽 전체가 되지. 그럼 그 안에 A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잖아. 마찬가지야. B도 어디에 포함되니? A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결국 A, B는 서로 소란 얘기야. 결국 얘들도 어때? 같은 의미야. 얘들아. 서로 소라고. 특히 요거 중요합니다. 잘 안 보이거든. 서로 소란 얘기를 주면은 벤 다이그램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그러면 얘들이 성립 판단을 확인할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문제에서는 두 집합이 얘를 만족할 때 나온다고요. 이거 보고서 무슨 소리지 이게?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어떻게 벤 다이그램 그리지? 이렇게 되는 거야. 너네 그리려면 이렇게 봐봐. 지금 B 없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뭐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고? A 있고 B 어떻게 그리지? 막 이렇게 헤맨다고요.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러면 B의 여집합에 A가 포함될 테니까 서로 소입니다. 알아야지 바로 그림 그릴 수 있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 됐지? 그래서 역시 이들도 한 번처럼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야 30쪽에 1번에 필수의 왼쪽에 위쪽에는 네가 적혀있고 아래쪽에는 네가 적혀있는 거야. 중요한 거야. 앞쪽에 돌아가도 마찬가지. 앞쪽에 저기 26쪽 펴보세요. 26쪽 26쪽에 저 위에 정리된 거 있죠? 방금 생년 18 쓴 게 이렇게 두 개가 정리되어 있잖아. 그치? 따로 정리하는 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들어있겠지?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로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바로 어디 있니? 밑에 4-2번에 존재하더라. 4-2번 한번 볼까?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서로 소일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서로 소니까 어떤다? 벤 다이그램을 요딱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전체 집합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A에서 B를 빼면 당연히 빠지는 게 없으니까 A. 맞는 거죠? B에서 A를 빼도 B. 맞는 거죠? A가 집합 B가 바로 뭐냐? 서로 소니까. 공집합이잖아. 공집합의 여집합이니까 뭐가 된다? 전집합 끝내줬죠? 아까 했잖아.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 맞지? A와 B의 합집합은 뭐가 되겠어? 그냥 뭐 A가 될 수는 없지. 들어보면 이게 틀렸네. 그 다음에 A와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야. A는 여기고요. B의 바깥쪽이야. 합치면 B는 여전히 빵꾸 뚫려있으니까 전체 집합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돼요. 이건 언제일 때야? 아까 A가 B에 포함될 때죠. 그치? B가 A에 포함될 때. 자, 얘는 A와 B 빼기 A는 서로 소다. 자, 위에 썼잖아. 서로 소인 상태에서 B 빼기 A는 뭐라고 했다? 그냥 B지. 그럼 결국 A와 B는 서로 소입니까? 맞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아닌 거는 리얼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풀어야 돼. 자, 그럼 필수예제 5번은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연산을 배웠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문제 유형들을 조금 더 응용시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부분집합, 조건을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요리를 했잖아. 어떻게 했니? 어떤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원소들 중에서 누구는 반드시 포함하고 누구는 제외시켜야 되는지 읽어내면 되는 거였죠. 맞지? 그 조건을 이제는 연산을 통해서 좀 더 복잡하게 좀 까다롭게 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다야. 똑같아. 우리가 읽어내야 될 건 뭐야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만들 집합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원소는 들어가면 안 되는지를 찾아내시면 되는 거겠죠. 보세요. 전체 집합은 자연수 집합이야. 무수히 많겠네. 부분 집합은 A, B, X에 대해서 A는 1, 2, 3, 4고요. B는 뭐야? 잘렸네. B는 뭐야? 4, 5일 때. 첫 번째 보세요. 자, 봐. A
A와 X의 교집합이 X가 된대. 아까 했지? 교집합은 둘 중에 작아지는 건데 그게 X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X가 A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저거 보는 순간 이걸 찾아내셔야 돼. 따라서 내가 찾는 X는 이 원소들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이야. 자, 두 번째. 얘 보자. 이거 뭐이고? 얘도 하나의 집합이니까 한 덩어리 보세요. 이렇게 생긴 집합과 X의 합집합이 X야. 합집합은 두 집합을 모아서 크게 만드는 거지. 크게 만드는데 그게 X라는 얘기는 X가 얘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X는 얘를 포함하고 있는 거야. 뭐를? A교집합, B교집합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됐지? 그러면 A교집합, B교집합이 궁금한데 A교집합, B교집합은 결국 A 빼기 B라고 했잖아 아까. 맞지? A 빼기 B를 A교집합, B교집합 바꾼다고 했으니까 우리 반대로 익숙하게 하라 그랬지. A교집합, B교집합은 A 빼기 B를 바꾸면 A에서 B를 빼면은 4, 5가 사라지고 뭐가 되겠니? 1, 2, 3이 되겠네. 됐지? 자, 그럼 정리하면 무슨 말이야? X는 1, 2, 3을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A의 부분 집합해야 되는 거야. 즉 X는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1, 2,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겠죠. 그럼 2에 X는 A가 원소가 5개인데 그 중에 1, 2, 3, 3개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빼주면 몇 개 만들 수 있어? 4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됐니? 똑같잖아 앞에 했던 거 마지막은. 근데 앞에서 조건들을 앞에서 이런 식으로 줬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산을 통해서 이걸 끌어내라는 것만 추가가 된 거야. 연산 못하면 완전 빵이겠지. 한 번 더 볼까? 5 제일 마지막 거 볼까? 5-3번. 자, 전체 집합 U는 9 이하의 자연수야. 그거의 세 부분 집합 A, B, X에 대해서 A는 1, 2, 3이고 B는 3, 4, 5, 6일 때 A와 X의 합집합은 X다. 규민아 무슨 뜻이야? 둘이 합집합이 X가 된다. 합집합 큰 집합을 찾았더니 X가 큰 집합이래. 그럼 뭐야? 누가 누구를 포함하는 거야? 그렇지. A가 X에 포함되고 X가 A를 포함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B 빼기 A와 X의 교집합이니까 B 빼기 A를 한번 구해볼까? B 빼기 A는 얼마야? B에서 A를 빼니까 3, 4, 5, 6에서 1, 2, 3을 빼면 3 빠지니까 얼마 나오겠냐? 4, 5, 6이 나오겠죠. 4, 5, 6과 X의 교집합이 5, 6이라는 얘기야. 무슨 말이야? 자, 중요한 거야. 보세요. 흥빈아 4, 5, 6과 맞지? 4, 5, 6 B 빼기 A가 4, 5, 6과 내가 지금 관련 X의 교집합이 5, 6이래. 4는 없네? 자, 어떻게 해석할 거야? X는 누구를 가진다? X는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5, 6을 포함해야 된다. 5, 6을 포함해야겠지. 그래야지 교집합이 5, 6이 나오게 설명이 되지. 그럼 끝낼래? 아니지. 예상 맞지? 생긴 항상 뭐였어? 어떤 원소를 포함해야 되면 그대로 끝내지 말고 뭐야? 어떤 원소는 또 포함하면 안 되는지까지 생각하고 하시라는 얘기야. 누구를 포함하면 안 돼? 4. 그치. 4도 있으면 4까지 나왔어야 되니까 4가 없는 거 보니까 X는 4가 절대 있으면 안 되겠지. 4는 제외. 오케이, 잘했어. 그럼 X는 5, 6을 포함하고 4, 5는 제외하는 그리고 A도 포함해야 되네. 1, 2, 3도 포함해야 되네. 그치? 그럼 저기에서부터 X는 A를 포함해야 되니까 1, 2, 3을 포함해야 되네. 결국 X는 결국 U의 부분 집합이니까 2의 구승이지. 원소가 9개지? 9 이하의 자연수니까. 근데 거기서 보세요. 1, 2, 3, 5, 6 5개는 포함해야 되니까 빼고요. 맞지? 4는 제외시켜야 되니까 또 빼주시면 결국 2의 몇 승? 3승에서 몇 개 만들 수 있어? 8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겠다. 괜찮니? 그래서 똑같아.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하고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다만 누구를 포함하고 제외시킬지에 대한 설명을 연산법칙을 통해서 조금 더 더럽게 해준 것 뿐이야. 그치? 잘해서 하시면 똑같은 문제니까 그게 우리가 힘들지 않고 또 하나를 풀어낼 수 있겠네. 됐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집합의 연산을 살펴봤고요. 이제는 아직 연산 시작도 안 했어. 지금까지 한 거는 차집합, 여집합, 교집합, 합집합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연습을 한 거고 두 집합의 포함 관계와 서로 소란의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본 거야. 아직 복잡한 연산 시작 안 했어. 자, 복잡한 집합의 연산을 하려면 그걸 하기 위한 연산 법칙을 먼저 배워야 해요. 그치? 자, 우리 교재 32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32쪽을. 연산 법칙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실제 연산은 다음 시간에 할게. 알겠지? 오늘 두 놈이나 결석을 해서 놀러 간다고 이 비 오는 와중에 워터파크는 뭔 짓이야. 안 그래? 어디 홍수 나서 난린데. 안 그래? 나도 영상 보였구나. 미안. 자, 복잡한 인천 집합의 연산을 하려면 어떡한다? 벤 다이어그램만으로 이제 복잡해져. 왜냐면 보세요. A 빼기 B의 여집합, 교집합 B 그 다음에 전체 합집합 뭐 A 교집합 B에 이런 것들 풀려 그러면 벤다이어 그래서 막 칠했다가 지웠다가 또 거기다 겹치는 것도 찾았다가 하다 보면 결국 너덜너덜해지겠지. 어떻게 이 상태로 벤다이어는 진짜로 못 그려. 따라서 이런 게 나오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리가 아까 것처럼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 식 자체를 가지고 좀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합의 연산 법칙을 먼저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볼게요. 집합의 연산 법칙은 첫 번째 무슨 법칙이냐면 교환 법칙이라고 있어. 교환 법칙 뭐야? 했잖아. 사칙 연산에서 교환 법칙 뭐야? 자리 바꿔도 된다는 거지? 마찬가지야. A와 B의 합집합은 자리 바꿔서 B와 A의 합집합 구해도 된다 안 된다? 되겠지? 그치? 어차피 두어서 보는 건데. 교집합 보자. A와 B의 공통의 원소를 찾는 거는 결국 B와 A의 공통의 원소 찾는 건 어때? 똑같다. 합집합, 교집합은 얼마든지 자리 바꿔도 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됐지?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이야. 결합 법칙 뭡니까? 묶는 거. 괄호로 묶는 거야. 괄호로 묶으면 뭐가 좋은데? 괄호로 묶은 거 먼저 계산하는 거지. 근데 보세요. A와 B의 합집합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거기다가 C를 합치는구나. B와 C를 먼저 합친 다음에 거기다가 A를 합치는구나. 차이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죠. 결국은 A, B, C 원소를 다 모으게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야. A와 B의 공통의 요소를 찾은 다음에 그거 갖고 C의 공통의 요소를 찾는 거. B와 C의 공통의 요소를 먼저 찾고 그거랑 A하고 공통의 요소를 찾는 건 어때? 똑같은 거야. 왜? 결국은 A, B, C에 모두 들어있는 요소를 찾는 거니까. 즉 교환 법칙이나 결합 법칙을 붙였다.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얼마든지 계산 순서를 바꿔도 된다. 자리도 바꿔도 되고 계산 순서도 바꿔도 된다.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다 성립한다는 얘기야. 됐지? 세 번째는 이제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은 뭐냐면, 자, A 합집합, B 교집합 C야. 얘 착각하지 마라. 바로 이렇게 묶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 앞에서 말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거는 어떨 때야? 합집합은 합집합끼리, 교집합은 교집합끼리 같은 연산끼리 가능한 거야. 괄호를 묶어서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거는 같은 연산끼리 가능이야. 오케이? 그러면 합집합과 교집합 또는 교집합과 합집합은 즉 서로 다른 연산끼리는 그냥 막 괄호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야 되니? 반드시 분배를 하셔야 되는 거야.
분배법칙이 뭔지 알지? 이렇게 하는 거 그지? A 합집합이 B에도 갖다 붙고요. A 합집합이 C에도 갖다 붙는다. 이렇게. 근데 B와 C 사이의 교집합이니까 이 결과에 교집합 붙여주는 게 분배법칙이지. 마찬가지야. A 교집합, B 합집합 C. 연산기호가 다르지? 그럼 어떤가? 그냥 푸는 게 아니고 반드시 분배를 하셔야 되는 거야. A 교집합 B 그리고 A 교집합 C.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있냐?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 착각 많이 하셔. 이거 그냥 풀이제끼는 친구들 있고요. 이런 상태인데도 막 분배법칙 쓰는 친구들 있어요. 물론 이때 분배법 써도 안 될 건 없어요. 안 될 건데 괜히 쉬운 거를 어렵게 풀고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안 된다고 보셔야지. 연산기호가 합집합만 있을 때, 교집합이 있을 때는 그냥 바로 다 무시해도 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바로 쳐도 되는 거야. 근데 서로 다른 연산기호끼리는 절대로 바로 막 풀면 안 되고 반드시 분배법칙을 통해서 푸셔야 된다.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반대도 관계돼. 자, 그 반대도 분배법칙이야. 뭔 소리야? 이렇게 주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묶어낼 수 있어야 돼. 보세요. 이걸 우리한테 주잖아. 그럼 가만히 생각했을 때, 우와, 니도 A 합집합이 있고 너도 A 합집합 있지? 공통인들 우리가 숫자 계산할 때 어떻게 묶어냈지, 있지? 마치 이거 똑같잖아. 2A 더하기 4B. 너도 2가 있고 너도 2가 있지? 그럼 어떻게 돼? 2를 묶으려면 A 더하기 2B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것도 분배법칙이잖아. 집합도 마찬가지야. 여기 봤더니 A 합집합이 있지? 그러면 A 합집합을 묶어내. 쫙 묶어내고요. 남는 것들을 B 교집합 C로 묶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보세요. A 교집합 똑같이 들어있네? A 교집합을 쫙 묶어서 빼주시고 남아있는 B 합집합 C를 뒤에 가로에서 묶어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분배법칙이야. 이렇게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양쪽 다. 풀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풀려진 거를 묶어낼 수도 있어야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연산하기에서 하나 더 풀릴 법칙이 뭐가 있냐면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드모르간의 법칙은 뭐냐면 여집합을 푸는 거야. 보세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각각 여집합이 붙어. 대신에 가운데 있는 모양이 뒤집히는 거야. 반대로. 그럼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요. 각각의 여집합이 붙어. 가운데가 뒤집힌다니까? 이렇게. 이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자, 그럼 그 반대로 할 수 있어야 돼. 해봐. 둘 다 뭘 가지고 있을 때 여집합을 가지고 있지? 그러면 여집합을 묶어내야겠다. 묶어내도 돼, 하나로. 대신에 가운데는 그냥 다시 뒤집어 주시는 거지. 둘 다 여집합을 가지고 있다. 묶어내고 싶네? 묶어내셔도 돼. 대신에 가운데를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야. 풀 때나 묶을 때나 여집합을 풀 때나 묶을 때나 항상 어때?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교집합으로 뒤집어 주시는 얘기야. 그게 드모르간의 법칙이야. 자, 선생님, 이게 진짜 성립합니까? 물어보면 yes. 무슨 근거로? 벤 다이그램으로 보면 충분히 다 성립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 책 보셔. 32쪽에 보시면 이 연산 법칙들을 벤 다이그램으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죠. 색칠을 해보니까 이렇게 색칠한 거랑 이렇게 색칠한 거랑 똑같더란 얘기야. 이렇게 색칠한 거랑 이렇게 색칠한 거랑 똑같더란 얘기야. 이렇게 색칠한 거랑 이렇게 색칠한 거랑 똑같더란 거야. 선생님 여기까지는 색칠을 하지 않겠어. 왜? 내가 직접 색칠할 수 있으니까. 그지? 집에서 두 번 할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이거 색칠해보고 이렇게 색칠해보고 같음을 보여주면 돼. 됐지? 그것도 귀찮아 안 해도 돼 사실. 저는 그냥 시킨 대로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받아들여서 연습하시면 돼 사실. 법칙이잖아. 법칙.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연산 법칙을 배웠으면 이제 뭐 하겠어? 얘들을 위해서 우리가 연산들을 하게 된다고요. 그치? 근데 이것도 막 좀 익숙해지면 되게 편해. 편한데 처음 배울 때는 엄청 이상하거든. 갑자기 막 알파벳 A, B, C 가지고 연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적응하는 시간 조금 필요한 거고요. 쟤네 근법칙을 알자는 얘기야. 이거 다음 시간에 연습을 할 거니까 오늘은 여기 법칙까지만 할 테니까 아까 선생님 말한 대로 이거 한번 쭉 써보시고요. 더 호기심이 생기는 친구들은 벤 다이그램을 그려보거나 책에 있는 벤 다이그램을 보면서 얘가 성립하는구나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어.
자, 이거 머릿속에 넣고 와야지 다음 시간에 연산 술술 따라갈 수 있겠죠. 여기다가 플러스로 너네가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아까 했던 거 봐봐. 연산 법칙에 보면 뭐만 있어? 합집합과 교집합만 계속 나오지. 예집합하고 뭐가 없냐 앞에서 배워보자. 우리 앞에서 합집합, 교집합, 예집합 배우고 또 뭐 배웠니? 무슨 집합? 차집합 배웠지. 차집합 여기 나오냐 안 나오냐? 안 나오잖아. 그래서 연산 법칙에서는 차집합을 빠져 있어. 그럼 어떡합니까? 차집합 나오면 아까 차집합 있었지? A 빼기 B를 어떻게 바꿨니? A 교집합 뒤에 거에 여집합 바꿀 수 있지? 그러면 교집합으로 바뀌니까 연산법칙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직접 우리가 연산법칙을 대해서 연산할 때는 차집합은 쓸모가 없어요. 따라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다? 차집합을 이렇게 교집합으로 바꾸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놓고 연산법칙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까지도 기억을 해오셔야 돼. 됐지? 벤 다이어그램으로 볼 때는 이거보다 이게 편해지지. 근데 연산법칙에서는 좀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됐니? 자, 여기까지가 숙제야. 그래서 숙제는 문제로 치면은 어디까지? 31쪽까지 필수예제랑 문제까지 푸는 게 숙제고 아직 갈 거 아니야. 남는 시간 문제 풀면서 연습할 거니까. 됐지? 개념은 어디까지? 32쪽 연산법칙까지 외우시는 게 숙제가. 됐지? 자, 그 다음에 유형편. 개념편은 어디까지? 32쪽까지. 그 다음에 유형편은 유형 6번까지 유형 6번까지 12쪽까지 그치? 유형편은 12쪽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풍산자 유형 기본서. 풍산자는 잠깐만 쌤 좀 쳐줄까? 실전 연습 문제 빼고요. 바로 그냥 유형만 들어가. 자, 41쪽까지 해오시면 되겠다. 중간에는 41쪽까지 중간에 연습 문제는 일단 건너뛰세요. 나중에 복습할 때 테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유형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유형들 먼저 숙제 나갈 거니까 이렇게 숙제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헷갈리는 거 있으면 반드시 영상 보면서 복습하시고요. 그래도 안 되는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카톡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써주세요.